안녕하세요. 인기남, 인기녀 여러분. 앵그리방고 임철호입니다. 왜 한숨을. 우리 일전에는 제가 상세 견적을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드렸지만. 근데, 장소는 바뀌었는데. 아직 얘기해도 돼?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나 또 얼굴 빨개졌다. 자, 저희가 2편씩 찍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아니, 워낙 바쁜 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진짜 사람 또 당황. 오셨을 때 뽑아놔야지. 스케줄 꼬여요. 자, 어쨌든 도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저는 도면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리 작더라도 도면이 있어야 스케줄링 하기도 되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빠진 물량 체크하거나 하자가 날 부분 예상하기에도 도면이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은 필수인데, 아파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아파트 올수리 공사는 100% 도면이 있어야 돼요. 올수리 공사라면 100%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스킨 공사,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요 정도만 한다. 그리고 페인트만 다시 칠한다. 요런 거는 도면이 없을 수도 있고, 굳이 없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싱크대만 고치더라도 다 가구 회사에서 도면을 그려주기 때문에 도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는 지역업체들은 도면이 없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지역업체분들 아는 분들이 부탁을 해서 도면을 많이 그려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스케치업이란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간단한 3D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면은 아파트도 올수리 개념이라면 무조건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도면을 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디자인 협의도 하셔야 되고, 샘플링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전체 공사라는 부분을 전제로 본다면 100% 도면을 챙기세요. 지역 업체도 원하시면 별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면 첨부를 해주십니다. 요거 무조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도면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공사나 아니면 이런 카페가 됐던 사무실 공사 당연히 도면이 필요하죠. 레이아웃 때문에, 상공간은.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배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왜 도면이 필요하지? 간단하죠. 말로만 여기 이미지월은 이렇게 갈 거고, 아이들 방 도배지는 이렇게 갈 거고, 중문은 이렇게 설치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도면을 보면 다 나와요. 설명을 다 들으시면. 자, 중문이 여기에 이렇게 설치됩니다. 여기에 어디? 머릿속으로 일일이 여러분들이 체크 다 못해요. 근데 도면이 있으면 치수라는 게 다 적어져 있잖아요. 현관에서 몇 메다 떨어져서 중문이 설치가 될 거며, 중문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은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약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감을 몰라요. 마감을. 어떤 자재가 어디에 쓰는지는 알겠지만, 머리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도면이 있으면 얘하고 이렇게 만나서 마감이 이렇게 떨궈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시는데, 도면이 없으면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하자로 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면은 필수라고 꼭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서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 박사 봐봐. 누군가가 자기 사진을 찍어줬어. 근데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칼라야. 자, 그러면 흑백은 공짜고 칼라는 돈을 받아? 아니, 둘 다 돈을 받죠.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흑백은 공짜고 칼라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욕먹더라도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굉장히 큰 잘못하신 게 있어요. 인테리어 선배님들이. 건축은요, 도면피라고 해서 도면비를 따로 받아요.
건축은 이제 나눠졌어, 확실하게. 도면 그리는 설계사 사무실이 따로 있고,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지. 인테리어만 지금 이게 없어. 엄밀히 따지면 고급 공사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설계만 하는 인테리어 회사들 꽤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많고, 외국 설계 받아서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설계하는 회사들은 시공만 해주는 회사하고 또 조인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면도라는 거, 2D라고 하죠. 선으로 돼서 이렇게 평면도, 이면도. 이거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려주는 거고, 단 3D 컬러링 돼갖고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건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이거는 돈이 들어간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선배님들이 잘못 만드신 거거든. 엄밀히 따지면 2D나 3D나 작업하는 건 똑같아요. 3D 작업을 하려면 2D 작업이 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3D를 하거든요. 우리는 다 아는데 일반인들만 모르잖아. 그럼 2D도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인테리어 하면서 2D는 공짜고 3D는 돈을 낸다고 이런 인식이 왜 잘못 박혔는지, 이 얘기는 제가 억울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2D를 그리면서 스케치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3D 맥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사진처럼 나오는 3D는 비용이 들어요. 전문 업체들이 있고. 근데 스케치업이라는 거는 3D 맥스가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100이라고 치면 스케치업은 한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2D는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우리 송 박사도 알다시피 내가 작업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스케치업까지는 내가 작업을 해드리잖아. 크던 작던. 모든 회사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요구를 하세요. 맥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케치업까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전체 공사라 하면 아파트, 그리고 상가, 내지는 사무실, 병원, 기타 등등 상공간들은 무조건 스케치업까지는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또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게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거 청구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대부분 2D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기는 하는데 스케치업은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그 직접 작업을 가능하시니까 작업을 하실 줄 아니까 이제 이해도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하실 줄도 알고 하는데, 이게 모든 업체가 그게 또 하실 줄 알면 좋은데 바뀔 거야. 할 줄 모르더라도 해야 돼. 요청을 하시고 해야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 비싼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마감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의외로 현장들 보면 도면 없는 현장들이 꽤 많아. 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 박사가 도면을 하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회사들도 있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 견적을 내려면요, 도면이 있어야 견적이 나와요. 상세 견적은. 그래야 물량이라는 걸 나도 뽑고. 그렇잖아. 그러면 자기네들도 얼추 도면을 뽑아야 돼. 그래야 견적 작업을 하지. 물론 3D 도면까지 그리고 견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견적은 평면도 가지고 다 나와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 도면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도면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싸게 공사하니까 우리는 도면 없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공사는 도면 없어도 어쩔 수가 없지만 최소한 전체 공사라면 도면은 무조건 필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공간도 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거고
주택도 돈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상공과는 100% 저희가 도면을 그리고 주택은 도면을 안 그려.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잘못됐잖아. 그쵸? 간단하잖아요. 원래 도면 그리는 게 맞아요. 도면 그리는 업체를 찾는 게 맞고. 근데 도면을 얘기를 했더니 비용을 별도로 달라?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역업체에서는 도면을 못 그리는 업체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는 도면비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건 드려야지. 왜? 도면을 원래 첨부해서 들어오는 큰 업체보다 지역업체는 이미 단가가 적었을 거니까. 근데 같은 단가였는데 도면비를 더 추가를 한다? 이건 이 업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 그만큼 금액이 저렴한데 도면비를 해서 추가를 해서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도면이 없는데 이 정도, 도면이 있는데 이 정도? 당연히 저 같으면 여기를 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도면은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서로 딴소리가 안 나와요. 제일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해하시고 업체분들하고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업체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도배 이렇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은 하셨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마감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갭을 줄이려면 도배도 매한가지, 페인트도 매한가지, 타일도 매한가지, 도면이 있으면 이런 분쟁거리 자체가 많이 감쇄가 돼요.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도면 간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요. 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도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공사의 질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도면 꼭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네? 근데 그 도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 회사 들어와서 그나마 도면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지. 저 이전에는 도면을 봐도 사실 저한테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거든요.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생활하면서 도면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일반인들은 네, 공사 담당자들이나 볼 줄 알죠. 네, 근데 볼 줄 모르는데 그 도면을 받는다 한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답답한. 표준계약서에 나와. 모든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한다야. 증거 자료가 되는 거야. 내가 아까 마감 얘기했지. 도면에는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져 있잖아. 나중에 부작거리가 없어. 도면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도면 읽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중에 대표님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싫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유튜브에 다 나와. 찾아봐. 내가 설명하면 뭐해. 몇 명 쳐다도 안 보는데. 찾아봐.